농부 아저씨들이 농촌에서 춤춥니다. 너무 신나는데? 제목은 완전 신나는 거 아니야? 농부인데? 춤추는데? 막다른 지경이 내몰린 농민들의 절망, 분노, 비애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현실을 드러낸 현대시입니다.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어느 정도로 사실적이냐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땅 이렇게.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울분과 한을 담은 신명을 통해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오른쪽 산업화니까 70년대 농촌 농민들의 정서를 잘 드러냈습니다. 시대 맥락을 고려해 봅시다. 농사 지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분이 얼룩진 얼굴 요거는 이따가 보면서 할 거고요. 됐고 옆에 거 됐고 됐어 오케이. 시작하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 어차피 본문만 보면 되니까. 징이 울린다. 어머, 막이 내렸다. 하강적 이미지. 뭐야? 시의 시작이 하강적 이미지. 제목은 농무인데 시의 시작은 농무 끝 이걸로 시작하고 있어. 농무 끝. 오동나무 전등에 매어 달린 가설무대, 임시무대. 임시무대는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지 않죠. 금방 없어질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농민의 삶을 비유해주고 있지. 언제 헐려버릴지 몰라. 농민의 삶이라는 게. 구경꾼은 돌아가고 텅 빈 운동장. 옆에 허슬슬함과 허무감. 당시 점차 해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의 현실. 3번. 농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농촌 밖에 외부인들이 없어. 그래서 농민들 소외감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우리는 누구예요? 70년대 농민. 이러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이 얼룩져 있다. 1번 분노했어요. 2번 농무를 춘다고 이렇게 분장했었는데 그 분장이 땀으로 얼룩졌습니다. 오른쪽 분이 얼룩진 얼굴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되니까 중의적입니다. 분해서 죽겠네. 농촌생활 분노. 공연을 위해 한 얼굴의 분장이 얼룩졌습니다. 근데 뭘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 요거 두 번째 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허탈하니까. 왜? 농민으로 사는 게 그 현실 자체가 괴로우니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이렇게 묶어놓고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농촌의 현실인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그러겠지. 꽹가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얼라들 뿐. 농민들이 떠난 농촌의 현실, 꼬맹이들밖에 없어. 하지만 얘네들도 조금 크면 농촌 떠나겠지.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서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우리를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거나 같이 공동체의 삶을 느껴주지 못해.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쪼무레기들, 처녀애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농민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들. 보름달이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헤헤되지만 꺽정이 누구예요? 임꺽정이죠. 뭐 했어요? 오른쪽 조선 명종 때의 의적 홍명희가 쓴 소설 임꺽정의 주인공 부정한 관리들이나 못돼 처먹은 양반들이나 걔네들 털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의적이지. 서림이는 원래 서자 출신이에요. 똑똑해. 벼슬 하고 싶은데 어떻게 벼슬길이 막혀 있어. 서자라서.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억울해서 꺽정이 밑에서 머리 쓰면서 일을 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이제 산채를 지어놓고 이렇게 있고 뭐 길이 있고 관가에서 이 임꺽정을 털려고 해도 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꽁꽁 숨어 있고 또 전투력도 좋고 그래서 중간에 서림이를 꼬시자. 서림이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너 벼슬 못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임꺽정 털게 해주면 너 벼슬 시켜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엔 이 서림이 놈이 배신을 해서 임꺽정이가 죽습니다. 평생을 농민을 위해서 살았던 꺽정이는 울부짖고 자기 한 몸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야비한 놈은 해해되지만 너무 부조리하지 않아? 언제? 조선 명조 때. 조선 명종 때 이미 이러한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도 나아지질 않고 있지. 소설 임꺽정에 등장하는 인물, 당대의 현실에 분노하여 저항한 인물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서림이는 아니야. 저항한 인물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농촌의 삶에 부조리함이라는 게 개선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고 있구나. 부조리함이. 세상 더러운 세상. 농촌은 바뀌지를 않아.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못하냐? 소용없죠? 서리법.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농촌의 궁핍한 현실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사실적이라고 봅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 맡겨두고 자포자기.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을 와돌 때 어머 도수장에서 뭐 하는데? 소 죽이는 데 아닌가? 소 잡는데? 농민촌 현실에 대한 분노가 누구든 죽여버릴 거야. 살 의의를 띠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 정도면. 그런데도 어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진짜 신명이 날까요? 아니요. 정말 신나지는 않을 거예요. 단어.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울분을 드러냅니다.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울분과 한을 품고 있습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까? 고갯짓을 하고 어깨짓을 흔들까? 라고 물어보면서 끝나고 대꾸법 쓰여져 있지만 이젠 더 이상 농민으로 농촌에서 살면서 뭘 해야 하나? 답이 없지. 그래서 너무 속상하구나. 이렇게 시가 마무리될 겁니다. 됐을까요? 밑에 현대시면서 서정시고 농민시고요. 사실적이고 묘사적이고 비판적이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고 소외된 농민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역설적인 상황, 어떤 상황? 옆에다가 써놔야 되겠는데 신명이 난다. 표현법은 반어지만 상황은 역설적이라고. 임꺽정의 인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쉬운 일상어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쉬워용이라고. 위에 네모해서 여러분들은 굳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할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 가설 무대에서 운동장으로,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장거리로,
그 다음에 장거리에서 어이구야 장거리에서 도수장으로 뭐 화살표 표시하고 있어요? 공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쳐놔 있는 이 가설무대에서 이동합니다 라고 했는데 가설무대는 굳이 체크하지 않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른쪽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공간의 이동. 뭐 각각의 정서는 다 확인이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이 시에 나타난 농촌의 현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 떠났고 비료값도 안 나와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고 어느 시대에 60, 70년대 산업화에서 농촌이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궁핍해졌어요. 화자를 우리로 설정한 결과, 효과 요 정도는 외워줍시다. 내가 아니라 우리야. 같이 분노해주지 않으련 이런 거겠죠. 내가 개인이라면 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로 설정하면서 농촌의 현실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고 전 농촌 안 사는데요. 결국에 도시에 사는 네 문제다. 이런 거겠지. 농무의 의미, 풍물놀이에 맞춰서 추는 춤 농무를 추면서 신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울분과 한이 있지. 결국 농무를 통해 울분을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옆에 3번 볼게요. 농무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위해 생계를 꾸려가던 농촌 사회에서 농사를 자축하고 올해 풍년이 들었디야. 생계를 꾸려가던 농촌 사회에 자축하고 격려하는 농민들의 놀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어울리는 놀이의 본질이 변화했습니다. 뭐예요? 누가 추고 있다? 농민들이 추고 있죠. 화자, 우리, 농민들의 무엇을 풀어 끌어냅니까? 한과 울분을 끌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외워서 써야지. 한과 울분을 끌어냅니다. 위에 1, 2번 1분 드릴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간의 이동 맞죠? 현실 비판하죠? 6, 70년대 농촌 맞지? A. 공간의 이동이지 과거, 현재, 과거 시간 구성 아니에요. 시적 화자의 현실 이성식과 정서가 직설적으로 드러납니다. 괜찮지? 밑에다 하나 더 쓸까? 현실에 대해 사실적으로 표현해줍니다. A에 대한 것 A.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얼마나 답답하면. 텅 빈 운동장. 아무도 없어. 우리 말고 아무도 없네? 소외감, 공허함.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너의 문제, 나의 문제,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된다. 분이라는 건 분장으로도 해석하고 분노도 중의적 표현으로 쓰입니다. 소주집에 모여서 술 마시죠? 울분을 표출하는 장소. 술은 농무로 인해 고양된 높아진 화자의 흥지. 야호! 신난 상태에서 술 먹고 더 신나? 아니야. 2번에 5번.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수단이지. (3번) 문제 확인했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공간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다 외울 거지만 그냥 공간의 이동.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시의 시대 상황과 연결 지어봅시다. 6, 70년대에 산업화 도시화는 사회 구조를 바꿨습니다. 농민들이 잉여 농산물 저고가층적으로 농민들은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지. 살기 어려워져서 농촌을 떠나고 농업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전체 농업의 비중도 줄어들고 참 빚있는 농가가 75.7% 거의 다라는 얘기지. 산업화 때문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요. 비료값도 안 나온다. 이농으로 인해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 아무도 없고 악을부터 쓰는 조물애기들 뿐. 난 가설무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텅 빈 운동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학교쌤이 뭐 여기에다 더 추가해 주시면 그냥 같이 추가해서 써놓으세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 아닌가? 농민들의 분노와 절망 속에 몰아넣었던 소외된 농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불평등 구조에 맞서 싸웠던 걱정이 서리미를 끌어당긴 것을 보면 시인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해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옆에 있지. 농민들의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비극적입니다. 정희성 씨가 써놓은 저문강의 삽을 싣고는 도시 노동자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도시 노동자도 답이 없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산업화 시대의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삶을 그렸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가난한 도시 노동자. 하루 일을 끝내고 강변에 와서 삽을 씻으며 자신의 슬픔을 퍼다버린다. 그러면 행복해지나? 아니요. 어두워지는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뜨듯 암담한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아야 하는 현실. 인생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옆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강에 삽을 싣고 있고 강에 달이 비춰지고 있죠? 근데 이 물은 썩은 물이야. 저 물이랑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저 물이 썩어 있어. 내 인생도 썩어 있지. 희망이 없어. 예쁜 달이 물에 비치면 뭐해? 썩은 물에 비치는 달인데.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물음표. 우리가 저와 같아서 여기에서의 저는 누구예요? 저 물. 우리들이 물과 같아서 여기에서의 우리들은 누구예요? 도시. 빈민. 노동자.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며 삽으로 먹고 사는 거지.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슬프긴 슬퍼. 슬픔을 퍼다버립니다. 왜? 이제는 행복해지려고.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그냥 담배 한 대 피울 뿐. 무기력하고 체념적이고 소극적이야. 희망이 없어. 삽자루에 맡긴 내 한 생이 도시노동자로서 이렇게 저물고 하강, 저물어서 하강,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달 떠봐야 뭐하나. 이 달도 썩은 달인데.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내일 힘내서 생활하시면 되잖아요. 화이팅! 헛소리 하지 마. 먹을 것 없는 마을 사람들의 마을.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먹을 것 없는 마을 사람들의 마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체념합니다. 농무의 농민들과 여기 도시 노동자의 처한 상황. 농무의 화자는 비료값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농무를 추고 저문강의 화자는 일 끝내고 삽씻고 체념하면서 희망 없이 돌아가고 있다.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지칭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저 사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우리 사회 전체의 이야기다.
두 시에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농무는 체념하면서도 분노하지만 점은강 이 아저씨는 슬퍼하면서도 체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념 더하기 분노냐 아니면 체념만 하고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점. 뒷페이지 둘둘둘 페이지 볼게요. 농무는 70년대 농촌 현실, 소외된 농민들의 답답하고 고달픈 삶, 울분과 절망, 울분과 절망을 드러냅니다. 임꺽정의 소설을 나타내는데 두 인물의 특성을 빌려 농무를 주는 모습, 문학의 창조적 개성. 얘는 내용의 문학의 개성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형식이 같을 수가 없어. 임꺽정은 소설이고 이거는 시니까요. 농민들의 어두운 현실을 증언하는 중문에는 진보적인 의식이 있고 현실 참여적 민중시입니다. 민중시예요 라는 것들 밑에 자료 참고 읽어보시면 되고 옆에 223페이지 빈칸 지금 채워주세요.